그 말에 제가 충격을 받고 아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겠구나. 아 많이 서운하셨겠네요. 많이 서운했죠. 아예 야구 쪽에는 쳐다도 안 봤죠. 리스트 제로. 일본에서는 이제 뭐 거의 평정했으니까. 하여튼 메이저도 한번 도전을 하고 싶었고 어. 24년을 했더라고요 프로에서. 근데 뭐 한마디 상의 없이 그냥 방출. 섭섭하잖아요.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진철 선수는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까? 수술을 안 하고 야구를 그만뒀죠. 네, 수술 안 하고. 그 정도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두산으로 트레이드돼서 너무 이제 의욕이 앞서고 너무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지훈련을 가서 캠프를 갔는데 팔꿈치가 이상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기국에서 재활을 하다가 이제 2군 게임을 던지고 바로 1군에 합류해야 되는데 그 게임이 기아예요. 기아 2군 팀하고 게임하다가 볼 3개 던지고 이제 여기가 끊어져서 그 뒤로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 수술을 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때만 해도 나이가 31살? 30살? 젊었는데? 그죠. 그때는 이제 지금은 젊잖아요. 네. 근데 20년 전이니까. 아 그때는. 네, 20년 전에 단장님이 오셔갖고 제 돈으로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네? 제 돈으로. 어. 구단에서는 너 이제 나이도 있고 젊은 애들을 키울 거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딱 듣고 그냥 그 단장님 방을 박차고 그냥 나와서 이제 저 그만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예 야구 쪽에는 쳐다도 안 봤죠. 아 많이 서운하셨겠네요. 많이 서운했죠. 네. 그 종합운동장 안에서 1시간 정도 온 것 같아요, 제가. 아. 그러니까 기아에서 이렇게 2군에 한 2년 있다가 제가 계속 트레이드를 다른 구단에 보내달라고 해도 안 보내주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트레이드가 됐잖아요. 뭔가를 저도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좀 힘들게 야구하셨네요. 이거 지금 가족들이 들으면 지금 눈물 지금 날 판입니다 지금 이거. 본인은 얼마나 그때 또 서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막상 그 야구를 그만두고 나와 보니 근데 야구판은 다시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냥 잘하는 예를 들어서 창룡이가 힘들게 야구를 했다고 하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도 또 그렇게 못 볼 수가 있어.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너무 그런 시스템 자체가 너무 안 좋더라고. 그래서 평생을 야구를 했지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야구는 안 해야겠다. 다른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다 해서 이제 지금까지 다른 일을 하고 있죠. 뭐 해보셨습니까?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뭐 식당 일부터 시작해서 뭐 많이 해봤죠, 많이. 네. 근데 열심히 사니까 또 기회가 또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야구 한 거는 이제 추억이 묻고. 네. 그래도 한 번씩 TV를 보면 네. 막 가슴이 뛰어요. 와, 저도 그렇지. 그 그라운드에서 서봤기 때문에.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랑 같이 야구장 가서 보면 안 갔거든요. 야구장을. 근데 이제 얘 때문에 가서 보면 정말 막 가슴이 막 쿵당쿵당하고 뛰고. 아이가 지금 몇 살인가요?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막내가 아빠가 야구 선수였다는 것을 알고 있겠죠? 알고 말해줘 있죠. 주니까. 네, 네. 만약에 아이가 야구하고 싶어요 하면 저는 안 시켰어. 저는 그 제 아들도 야구를 하고 싶어서 니틀 야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친구를 아들을 야구를 시키려고 했으면 그 니틀 야구에서 제가 야구를 안 시켰겠죠. 그냥 취미로 해라. 그리고 그렇지. 이제 야구 이 운동이라는 길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취미로 하다가 지금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술을 했더라면 수술했더라면 더 야구를 더 잘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고통과 또 싸워서 이겨냈을 거면 아마 그래도 몇 년은 더 하지 않았나. 수술을 못했다는 게 네. 이제 돈 때문이었습니까? 돈 때문이 아니라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구단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 뭐 그게 얼마나 들어간다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일단 너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애들을 키우고 싶다. 그 말에 제가 충격을 받고 아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겠구나. 열이 받아도 나 하고 올게요. 예를 들어서 나 하고 올게요 그러면 나 보여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런 생각을 제가 못했어요. 그냥 너무 거기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수술한다는 것 자체도 투수한테는 좀 떨리는 건데 그렇죠. 그 과정 자체가 자존심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네. 임창용 전설은 수술 처음에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어땠습니까, 기분이? 저도 뭐 은퇴까지 생각하고 수술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뭐 토미존 수술이 그렇게 뭐 성공 케이스도 좀 별로 없는 상태였고, 반반이었다고. 예, 거의 반반, 확률이 반반이었어요. 네. 그때 저 29살이었나? 와. 그랬을 거예요. 그때 처음 했어요. 예, 네. 29살에 삼성에서 LA의 조부 박사라고. 조호 박사 그 네. 자주 나오잖아요. 예, 그분의 제가 마지막 환자예요. 예, 그분이 저를 마지막으로 수술하시고 은퇴하셨거든요. 그래 그분한테 정말 저는 감사하죠. 수술을 너무 잘해 주셔서 그 뒤로도 또 활약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튼 참 마음속으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운이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조호 박사가 그 마지막 수술 안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조호 박사는 그 동안에 수많은 임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다른 사람들과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최고도로 수술을 잘할 시즌에 임창용이 여기 수술하러 간 거니까. 네, 그 뒤로 이제 자기 제자한테 다 물려줬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그 수술하고 나서 잘 됐다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쯤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재활이라는 거를 수술하고 처음 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활 이 프로그램을 딱 받았는데 네. 답답한 거예요. 왜요? 하루 종일 재활이에요. 아, 하루 종일. 정말 스케줄이. 힘들어요. 스케줄이 하루 종일 재활인데 이거를 내가 안 그래도 운동하기 별로 싫어하는데 이걸 다 소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진짜 내 마음대로 재활한 것 같아요. 삼성에 있으면서 누가 이제 코치들도 나는 터치를 잘 안 하고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던지고 싶으면 던지고 안 아프면 던지고 이제 아프면 쉬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재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재활하면서 몸이 정말 좋아졌어요. 이게 재활을 하면서 내가 약해졌던 이 부분들까지도 다 강해지고 더 좋게 돌아오더라고요. 두 번째도 또 토미존 2번을 했는데 네. 두 번째도 이 재활을 할 때 1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1년만 잘 버티면 그 뒤로는 또 건강한 몸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일본 야구나 아니면 미국 야구에 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일본을 가게 된 계기도 네. 자꾸 노크를 했는데도 이제 그때는 이제 FA 자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FA 자격으로 노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가고 싶다라고 해서 도전했는데 안 돼요. 삼성에서 풀어주질 않아요. 풀어주지도 않고 그 뭐 포스팅에 이제 입찰을 해도 65만 불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이 나오니까 이제 뭐 나도 마음에 안 들고 구단은 더 마음에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단도 뭐 500만 불 이상이면 보내주겠다. 그런데 뭐 65만 불 터무니없게 이제 나오니까 이제 못 가게 된 거고. 그 뒤로 이제 FA가 돼서 이제 돌아오면서 이게 해외 진출을 물색하다가 그때 에이전트들이 내 주변에 내 에이전트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막 이중적으로 막 계약이 돼버리고 이러면서 이제 틀어져 버린 거죠 다. 이 사람도 사전에 들어가지고. 뭐 이거 없이. 네. 그러니까 이제 꼬여버린 거예요 동선이 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 못 믿겠다. 이제 일본 구단에서는 다 틀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복귀를 이제 정말 헐값에 삼성이랑 다시 계약을 하고 저 기회 되면 언제든지 나가겠습니다 하고 사인을 한 거예요. 조건으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탈테 신분으로 이제 일본으로 계약을 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국 야구가 이제 나한테 따지면 어떻게 보면 권태기였어요. 나가서 던져도 재미가 없고 운동을 해도 재미가 없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야구가. 그래서 그런 시기에 이제 일본을 딱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죠. 새로운 타자,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제가 뭐 승부욕이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타자들은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더 강해졌던 것 같아요 일본을 가서. 최고의 별명이었습니다. 미스터 제로. 이거는 투수에게는 거의 극찬 아닙니까 이거는? 운이 좋았죠. 네. 네, 운이 좋게 그때도 WBC 때 욕 많이 먹고 가서 그 다음 해였어요. 그 해였을 거예요 아마.
WBC 준우승하고 네. 그 다음에 가서 미스터 제로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 그때 아픈 거를 일본 가서 풀었나. 굴곡이 있었네. 네. 진짜 굴곡이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예. 2013년에는 시카고 컵스로 가는데 그때는 진짜 나이가 37. 네. 그때는 무슨 마음으로 넘어가요? 그때는 컵스가 조건이 너무 좋았어요. 어. 네. 근데 스플릿 계약으로 해서 갔는데 네. 이제 재활을 완벽하게 시켜준다는 조건. 음. 그래서 수술을 하고 얼마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무조건 재활 기간이 필요해요. 아. 근데 애리조나에 재활 캠프가 있어요. 시카고 컵스. 네. 그 재활 캠프에서 내가 재활을 하면 더 빨리 좋아지겠구나. 재활 조건도 좋았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메이저도 한번 도전을 하고 싶었고 아. 네, 그래서 가게 된 거죠. 어땠습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뭐 거의 평정했으니까 미국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까? 많이 아쉽죠. 네, 어쨌든 뭐 9월 달에 뭐 엔트리가 이제 40인 로스트가 늘어날 때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메이저 경험은 했는데 풀시즌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시즌을 한번 뛰어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 하고 돌아온 게 좀 아쉽죠. 일본 야구 얘기를 조금 더 하면 한국 야구와 일본 야구를 비교를 했을 때 수준 차이가 느껴지던가요? 그렇게 수준 차이는 느껴지진 않아요. 아 진짜요? 네. 타자들은 특히 수준 차이가 더 안 느껴져요. 어. 네, 근데 투수들에서 좀 수준 차이가 좀 느껴지죠. 어. 일단 운영 방식이 틀려요. 어떤 식인가요? 운영 방식은 우리나라는 마구잡이에요. 어. 투수 교체 타이밍도 마구잡이고 어. 딱딱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일본은 선수층이 두꺼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딱 정해진 틀대로 움직여요. 그럼 7, 8, 9에 뭐 필승조다. 그럼 7, 8, 9를 정확하게 나가요. 7, 8, 7회 흔들린다. 안 빼요. 7회를 책임지게 해주거든요. 그럼 8회를 책임지게 해주고 저한테는 9회를 책임지게 해줘. 그러니까 그런 뭐 역전이 되더라도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분업화가 확실해요. 분업화가 확실한데 우리나라는 분업화가 안 돼 있고 좋으면 계속 안 좋으면 빨리 빼고 이런 분업화라는 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안 돼 있는 거죠. 일본 야구는 그래서 상대를 예측할 수 있지만 한일전을 보더라도 일본은 한국 야구를 그래서 예측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틀림없이 빼야 되는데 안 빼고 있어. 그럴 수도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일단 좋으면 계속이니까 응. 안 좋아질 때까지 써야 되니까. 안 좋아질 때까지. 분업화 얘기하면서 이제 또 에피소드가 나오는 게 이제 김기태 감독과의 이제 네. 에피소드죠. 그때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불펜 운영에 대한 어떤 자기 생각을 말을 한 겁니까? 그렇죠. 저도 일단 불편해요. 감독님 성향도 있으시지만 감독님 스타일도 있으시고 근데 말씀을 드린 거죠.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때도 어쨌든 제가 뭐 팀의 고참도 고참이지만 어느 정도는 저도 있잖아요. 이 스타일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제 스타일에 좀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많이 화가 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방출, 트레이드. 그렇죠. 처음에는 2군을 먼저 가고 2군 갔다가 다시 1군으로 올려서 네. 풀어진 줄 알았다면서요. 풀어진 줄 알았더니 선발로 쓰시더라고요. 네. 선발 욕심도 있었어요, 솔직히. 네. 이게 분업화가 확실히 안 돼 있기 때문에 선발 투수들은 그나마 자기 자리를 이제 로테이션대로만 가면 되니까 네. 언제 빼든 상관이 없지만 이게 선발 투수들이 편하죠. 이렇게 마구잡이로 뒤에서 그렇지. 대기했다가 쉬었다가 대기했다가 쉬었다가 이런 것보다 음. 훨씬 편하겠더라고요.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던지다 보면 뭐 네. 오래 갈 그래서- 수도 있고. 예. 다음 시즌을 풀 시즌 선발로 또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방출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그 감정이 좀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없는 것 네. 같다. 지금은 뭐 그런 게 다 없어졌고요. 네. 예. 그때 당시에는 정말 화가 났죠. 음. 그때 당시에는 저도 사람인지라 음.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음. 내가 그냥 그저 그런 선수였으면 그런 불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저도 야구 할 만큼 했고 제가 24년을 했더라고요 프로에서. 근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해주시고 뭐 한마디 상의 없이 그냥 방출.
섭섭하잖아요. 예, 뭐 저한테 뭐 코치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예, 아니면 뭐 다른 길을 뭐 연결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그런 조건들이 많은데 그냥 한마디로 방출 끝이에요. 박진철 전설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즈에서 두산으로 갈 때 네. 본인이 원했습니까? 근데 저는 계속 원하고 있었어요. 다른 팀을 가고 보내달라. 싶어요. 네, 아. 보내달라고. 근데 안 보내주셨어요. 아, 혹시 임창윤 전설 얘기처럼 약간 타이거즈에서 코치로 남아줄래?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었죠. 전혀 네, 없었다. 그때만 해도 야구를 계속 해야 하는 되니까. 걸로. 예, 나이가 그때만 해도 30밖에 안 됐어요. 근데 두산 갔다가 아까 이제 펑펑 운 네, 예. 한마디 상의 없이 나오고는 네. 예. 똑같네 두 분이 지금 한마디 상의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 결심을 쉽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너무 그때는 제가 보기에도 좀 어렸었는데 몇 년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더 할 수 있었죠. 네. 네, 수술을 하고 했으면. 근데 만약 그쪽으로 트레이드가 안 됐으면 기아에서는 아마 수술을 했었을 겁니다. 기아에 계속 있었어요. 아 지금 박진철 전설은 지금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랬더라면이 지금 한 4-5개가 나오고. 이야 진짜 은퇴 결심은 스스로 뭐 누구랑 상의를 했습니까? 아니요, 저 혼자. 그래서 그만해야겠다. 다른 구단으로 트라이는 그때는 트레이드가 될 수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자신이 없었고 아, 또 한 1년이라는 시간을 만약에 이게 벌써 이제 고장이 나 있는 데서 혼자 와서 수술을 받고 재활을 하고 또 1년 후에 어떤 구단을 찾겠습니까? 찾을 수 없죠. 그때는 결혼한 결혼하고 네. 네. 결혼해서 지금. 근데 그러면- 저희 와이프는 이제 뭐 좀 더 해보지 않겠냐고 말을 했는데 네. 제가 단호하게 그냥 아니다. 음. 야구는 여기서 끝인 것 같다. 그러고 나와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아. 네. 아내분께서도 어느 정도 네. 이제 박진철 전설을 보면서 네. 우리 남편 야구 놓으면 힘들 텐데라는 걸 봤기 때문에 조금 더 권유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상황이 그때는 너무 안 좋았어요. 지금처럼 또 저 야구 이 판도가 또 바뀌었잖아요. 네. 또 재활 시스템도 그렇고 또 환경이 너무 좋아졌으니까 지금이면 또 어떻게 도전해볼 만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아예 네, 상황 자체가 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네. 네.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하면서 꿈은 이뤘어요. 왜? 꿈은 혜태 타이거즈 선수가 되는 게 꿈이니까. 프로 들어갔고. 네. 근데 이제 제 야구를 하면 제 목표 달성을 못했죠. 그게 좀 아쉬운 게 있죠. 임창용 전설은 다 이뤘잖아요. 저는 뭐 원 없이 했죠. 원 없이 하셨고. 네. 근데 딱 하나 아쉬운 거 있습니까? 딱 하나 아쉬운 게 그냥 은퇴식을 못했다는 거.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려고 하고 누구보다도 은퇴식이 화려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은퇴식을 뭐 남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은퇴식 같은 것도 솔직히 할 생각도 없었고. 근데 구단에서 제의도 안 했다는 게 나는 그게 섭섭한 거예요. 아니, 솔직히 할 마음도 없었지만 아니, 기아에서 제의도 안 했다고요? 아니 솔직히 은퇴식 같은 거 진짜 뭐 할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말도 안 걸어본 게 저는 그게 좀 섭섭한 것 같아요. 그 은퇴식 안 한 거하고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리즈 우승했는데 반지 없는 거, 네. 뭐 이런 거 약간 기념품 같은 거 없는 거, 뭐 이런 것도 많이 서운해하고. 근데 그런 거를 좀 이게 물론 이제 전신이긴 하지만 타이거즈에서 계속해서 왔었던 또 몸을 담궜던 그런 선수들에게 기념으로 현 구단에서 좀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거 해줘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팬들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나는 왜 반지가 있지? 그건 미스테리네요. 나 애플이 안 들었나? 97년도 반지가 집에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네. 그 반지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항상 이런다니까. 끼고 다니셨거든요. 자랑이지. 네, 아버지가. 네. 그래서 지금 아버지 그 유골함에 옆에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어. 넣어드렸거든요. 네, 너무 아버지가 그걸 좋아하셔가지고 그게 그 반지가 아닌가? 그 반지가 아닌가? 반지가 너무 많아서 같이 야구한 거 맞지?
그만하고 내가 좀 할 걸. 네, 안녕하십니까, 박진철입니다. 이런 말을 제가 한 번도 안 해봐서 은퇴식은 못했지만 인터뷰로라도 팬들에게 정말 그동안에 저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어떤 선수를 기억으로 남고 싶습니까? 그때 박진철이라는 선수가 있었다. 야구장에 있을 때는 정말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